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BMW M550i X드라이브 모델입니다. I ain't going down, down with you. If you're going downtown, get you someone new. You put me through hell now, baby, and call it love. So save me your excuse. Stir up trouble for applause, trashy gossip about my flaws. Break my wings, but I have claws. Talk behind my back, whisper about me, how about that? Can't get enough, just like a drug. I guess I got a fan club. I am feeling way too pretty to even try to deal with petty little things like you. BMW의 이 8기통 4.4L 엔진은 내가 시승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 소리랑 이런 부분은 좋아요. 일단 평범한 자동차 리뷰, 이번 시즌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구성을 했습니다. M 퍼포먼스 라인 모델을 시승을 지금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M550i 모델을 가지고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 퍼포먼스 이 모델들 BMW 도이치모터스 대치전 시장에서 차량을 제공해 주셔서 앞으로 이 M 퍼포먼스 모델 라인업을 제가 선정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M550 모델을 가지고 온 거고요. 다음 차량은 지금 제가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약간의 이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비밀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M550i 오늘 첫 번째 차량으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BMW의 5 시리즈, BMW에서 1972년부터 생산 중인 준대형급 세단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MW 3 시리즈와 함께 BMW 자체 내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은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치열한 독일 프리미엄 독일 시장이죠. 벤츠 E클래스 그리고 아우디 A6와 함께 치열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최초 1세대를 보면 1972년 E12 코드명으로 1세대가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2017년에 출시된 7세대 모델이 2020년을 기점으로 페이스리프트 LCI 버전이 이제 출시를 하거든요. 그 LCI 버전이 현재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확인한 걸로는 내년이죠. 24년도 기점으로 이제 신형 8세대 모델이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신형 8세대로 가면 이제 이런 OS 구성도 이제 8세대로 넘어가고 인테리어 구성에도 이제 완벽하게 변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재 5 시리즈 판매 트림 구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5 시리즈가 BMW에서 어떻게 보면 주력 판매 차종이기 때문에 상세 판매 트림까지 가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크게 엔진 라인업 구성으로 보면 4개의 구성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0L 디젤 엔진이 적용된 520D 모델, 그리고 2.0L 가솔린 엔진이 적용된 520i, 530i 모델, 2.0L 가솔린 엔진, 여기에 12kW 배터리가 적용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30e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4.4L V8 가솔린 엔진이 적용된 M550i 그리고 M5 컴페티션 모델, 이렇게 크게 4가지의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판매 트림의 특징이라고 좀 할 수 있는 건 예전에 540i 모델도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 540i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판매량이 조금 저조한 관계로 단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523D가 아니고 520D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L 디젤 엔진에다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523D로 모델명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환경 규제 때문에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그러면 이 5 시리즈 작년 판매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판매량으로 보면 약 2만 1000대가 판매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판매 수치는 작년 BMW 전체 라인업 모델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2위 X5, 3위 X3와도 상당히 큰 판매 대수 차이를 보여주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유에서 BMW에서 이 5 시리즈를 이 한국 시장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면 상세 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20i의 판매량이 상당히 높아요. 약 10,000대 이상 지금 판매가 되고요. 그 뒤가 530i의 판매량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는 2.0L 가솔린 엔진이 적용된 520i, 530i의 판매량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열한 독일 3사 차량들과 판매량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급에서는 1위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벤츠 E클래스의 판매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28,000대 이상 판매가 되었어요. 근데 조금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건 제가 작년에 520i 시승했을 때만 해도 판매량 차이가 좀 꽤 났었어요. 그때는 이제 21년도 판매량 기준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21년도와 22년도 판매량을 보면 5 시리즈의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 게 좀 눈에 띄실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아우디 A6 판매량이 많이 이제 빠졌죠. 거기 좀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벤츠 E클래스도 제가 시승을 많이 해봤지만 5 시리즈도 충분히 이 매력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 또 M550i는 더 높은 만족도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예전보다는 이 5 시리즈 판매량이 그래도 좀 많이 앞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판매량은 조금 어떻게 정리가 될지도 조금 궁금해지기는 해요. 공식 판매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모델명으로 보면 M550i X드라이브 모델입니다. 그래서 공식 판매 가격은 1억 2,040만 원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하위 낮은 트림이죠. 520i 럭셔리 트림이 가장 하위 트림입니다. 이 트림과 가격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약 5,400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530e M 스포츠 트림과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약 3,400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400만 원에서 5,400만 원 정도의 이제 가격 차이가 나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상급에 위치한 M5 컴페티션 모델과 가격 차이를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4,500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엔진 라인은 사실 같거든요. 4.4L V8 엔진. 여기서 이제 익스테리어랑 인테리어 쪽에 어떻게 보면 M 전용 어떻게 보면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구성, 디자인 구성까지 추가가 되면서 가격 차이가 좀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M550i X드라이브 모델 파워트레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진 4.4L V8 가솔린 트윈 파워 터보 엔진, 여기에 변속기 스텝트로닉 스포츠 8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530마력, 최대 토크 76.5kg 포스미터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구동 방식은 X드라이브가 기본으로 매칭이 되고요. 이 파워트레인 구성을 기초로 제로백은 3.8초, 안전 최고 속도는 250km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평범한 자동차 실험실 기준으로 보면
뭐 M 모델이랑 비교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X5M 컴페티션 모델을 테스트한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차량이 제로백이 4.08초가 측정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M550i가 저희 평범한 자동차 실험실의 순위를 좀 바꿔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러면 이 파워트레인 수치, 가장 상급에 위치한 M5 컴페티션 모델과 파워트레인 이 수치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토크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고 출력 부분에서 약 95마력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면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가 나오는 RPM 범위가 조금은 이제 고RPM으로 영역으로 사용하는 게 M5 모델의 좀 특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95마력이면 차이가 크긴 크죠. 이런 이유 때문에 공식 제로백 수치상 보면 3.3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0.5초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0.5초면 사실상 일반 분들께서 이 차량을 어떻게 보면 주행하실 때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구성은 아니실 거예요. 왜냐하면 M550i도 상당히 잘 나간다고 느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뭐 어느 시승기에도 언급을 했지만 M은 M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의 공차 중량 1.9톤 수준이고요. 복합 연비는 7.6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M550i X드라이브 모델 1열 실내 옵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인테리어 구성을 보시면 피아노 블랙 인테리어, 그리고 센서텍 대시보드, 안트라사이트 헤드라이너가 적용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형적인 이제 7세대 OS가 적용된 모델들에서 볼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에 BMW 6 시리즈 GT 640i 모델이죠. 그 차량 시승하면서도 이 기존 세대들의 인테리어 트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7세대 OS가 적용된 모델들의 이제 공통적인 구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BMW 모델 같은 경우는 7세대 버전 그리고 8세대 OS 버전 이렇게 해서 이제 인테리어 구성이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이 구성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익숙한 구성이라서 되게 반갑습니다. 일단 인테리어 트림이 지금 피아노 블랙 인테리어 트림이 적용된 것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피아노 블랙은 대시보드랑 도어 트림부까지 연장이 돼서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센터 터널 라인까지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인테리어 구성은 M550i 전용 인테리어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성, 일단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우선 계기판은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고요.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터치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도 많이 봤던 거죠. 일단 계기판 먼저 보시면 일단 UI 같은 경우는 7세대 OS에서 적용된 UI 공통적인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정식 M으로 가면 이 디자인이 조금 바뀌는 구성 차이가 나타납니다. 일단 디지털 계기판이기는 하지만 이건 제가 항상 설명드리죠. 이 7세대 OS가 적용된 이 계기판 같은 경우는 이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특징이 있어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컴포트 모드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시동이 꺼지는군요. 그리고 에코 프로, 그리고 스포츠에서 스포츠 플러스, 뭐 인디비주얼 다 같은 구성으로 이 계기판 테마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에코 프로로 넘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색상이 이제 파란색 계열로 넘어가면서 조금 변화가 많이 느껴지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댑티브는 컴포트랑 똑같죠. 지금 어댑티브입니다. 컴포트,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스포츠, 컴포트, 어댑티브 혹은 그리고 에코 프로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드별로 이제 계기판 테마를 변경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구성은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계기판은 속도랑 RPM 변경만 확실하게 확인이 되면 되는 구성이기 때문에 현재 구성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것도 또 오랜만에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까지 제공을 해주고요. 유선, 무선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형 내비게이션까지 제공을 해주죠. 뭐 독일 3사 차량들의 이제 공통적인 장점이죠. 그때 애플 카플레이어를 쓰시면 이 한국형 내비게이션은 크게 활용 범위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제공해 준다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카 쪽에 들어가면 이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주행 정보 쪽 들어가면 주행 데이터, 스포츠 디스플레이, 에너지 이동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주행 데이터는 말 그대로 이제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성이고요. 스포츠 디스플레이는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BMW 소유하고 있을 때도 그랬지만 항상 요 테마로 나눴던 것 같아요. 뭔가 달릴 때 좀 이렇게 보여지는 뷰가 좋습니다. 차량 상태는 기본 메인터넌스 관련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엔진 오일, 체크 컨트롤, 필요 서비스 이렇게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구성이고요. 이 설정란에서 이제 상세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설정란에 들어가면 이제 다양한 이제 기본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음량 요걸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M550i 엑스드라이브 모델 같은 경우는 바워스 앤 윌킨스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난번 제가 어디서 어느 시승기에도 설명을 했지만 바워스 앤 윌킨스 시스템도 좋은데 여기서 바워스 앤 윌킨스 다이아몬드라고 붙은 명칭이 있어요. 그 다이아몬드까지 넘어가면 정말 상당한 수준의 사운드를 들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현재 이 기본 바워스 앤 윌킨스 시스템도 제가 처음에 이 BMW 시승기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하만카돈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다가 바워스 앤 윌킨스 시스템을 듣고 나서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시승기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다이아몬드 들어간 거를 이제 한번 들으시면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설명드리지만 좋은 걸 보면 안 돼요. 이래서 어쨌든 현재 이 바우스 앤 윌킨스 기본 시스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퀄라이저 시스템까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저음에서 고음 영역까지 개별 설정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제스처 컨트롤까지 활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제스처 컨트롤은 이쪽에서 이제 도움말로 이제 표기를 해주는데 제가 지금 이제 촬영 때문에 일단은 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능 할당까지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모바일 기기가 있어요. 이 모바일 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진 사운드가 있네요. 이거는 못 보던 건데 이거는 예전 제가 다른 일반 라이너 모델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엔진 사운드를 여기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주행 모드, 균형적임, 뭐 감소됨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다음 이제 주행 모드죠. 기본적인 주행 모드는 어댑티브,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까지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인디비주얼 구성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댐핑, 스티어링 휠, 엔진, 변속기까지 개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건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성은 상당히 좋죠. 그리고 에코 프로도 인디비주얼을 통해서 설정을 개별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네요. 그리고 운전자 어시스턴트, 기본적인 이제 에이다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의 모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그리고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제공을 해줍니다. 거의 풀옵션 사양의 에이다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 및 경고 쪽에 들어와 보면 정면, 측면, 차선 이탈 경고 그리고 차선 변경, 그리고 차선 이탈과 차선 변경은 조향 간소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중간으로 해놓죠. 이 후진 기어를 넣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라운드만 들어가도 주행을 하시거나 이럴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피드백, 스티어링을 통해서 이 안쪽에 LED 그리고 진동까지 이제 운전자로 가면 피드백을 주는 기능까지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차량 엑서스, 이쪽은 이제 컴포트 엑서스를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해제가 됐는데 접금 시 잠금 해제, 멀어지는 경우 잠금, 요걸 이제 설정을 해 놓으면 별도의 이제 키 조작 없이 자동으로 잠기거나 차가 열리는 그런 방식을 제공을 해 줍니다. 이거 자동으로 해 놓으면 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잠금 시 미러 접힘, 이것도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요즘에는 이제 루프도 자동으로 닫게끔 이렇게 해주는군요. 6시간이 지났을 경우에 자동으로 닫히게. 이건 좋네요. 그리고 실내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 구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색상은 많죠. 청동, 주황, 흰색, 파랑, 초록,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은 제가 예전에 시승했던 640i 그 앰비언트 라이트 구성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앰비언트는 좀 전에 인테리어 트림 설명을 했지만, 이 피아노 블랙 이 인테리어 트림 상하 요 위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석 편의 기능, 운전좌석, 요것도 지난번 6 시리즈 시승에서는 똑같네요. 여기서는 사실상 뭔가 설정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좌석 설정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여기서 좌석을 설정하면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갖다만 대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8세드 OS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컨트롤러를 이제 직접 컨트롤해서 시트를 조정하는 이런 구성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이것도 이제 옵션이 좋거나 이제 가격이 비싼 차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트 히터 분배, 이건 좋은 기능이죠. 열선 시트를 켰을 때 히터를 어느 쪽에 좀 많이 분배를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석 쪽으로 온도를 높일 것인지 아니면 등 쪽으로 온도를 높일 것인지를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동반석까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요 기능은 좋죠. 그리고 냉난방 컴포트 기능, 요거는 이제 8세대 OS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 에어컨 컨트롤러를 직접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트 히터 분배, 요거는 좀 전에 시트 쪽에서도 이제 설정을 했던 기능이고, 좀 특별한 거, 히터 환기, 이쪽에 들어가시면 온도 조절이 있거든요. 온도 조절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일정 온도를 맞췄을 때 뭐 차가운 바람으로 온도를 맞출 것인지 따뜻한 바람으로 온도를 맞출 것인지 이렇게 상세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가 더우니까 약간은 시원하게 이렇게 좀 설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8세대 OS 설명하다가 7세대 OS 설명하면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활용하고 이런 범위 내에서는 이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추후에 5 시리즈도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 신형 세대 이제 체인지가 되면 8세대 OS가 이제 뭐 들어가겠죠. 근데 현재의 구성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기판 좌측 헤드라이트 관련 조명, 다이얼과 버튼 구성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을 보니까 후방에만 안개등이 들어간 구성이고요. 이 헤드라이트 조작은 다이얼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제 다이얼 방식은 이제 차츰 줄여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이얼이든 버튼이든 사용감이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토로 놓으면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면에서는 버튼이 좀 심플하게 보이기는 하는 그런 좀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도어 트림부, 일단 중앙 제어 락 장치는 도어와 오픈 레버 앞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운전석, 조수석 전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 밑에 쪽에 메모리 시트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버튼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동반석, 조수석까지 같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메모리는 총 2개까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윈도우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 이거고, 지금 이게 후방 쪽에 선쉐이드 롤 선블라인드가 있어요. 2열 같은 경우는 2부에서도 탑승을 해보겠지만 좌우 이 창문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이제 롤 선블라인드를 이제 사용하는 거고, 후방은 이렇게 자동으로 닫거나 열 수 있는 이 버튼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M 스포츠 가죽 스티어링이 적용된 구성입니다. 기본적인 작동 방식 전동 방식입니다. BMW 시승할 때마다 제가 항상 언급을 해드리는 거죠. 조작 범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틸트, 텔레스코픽, 특히 텔레스코픽은 상당히 넓은 범위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패들 시프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 가운데 열선 기능까지 활성화 있는 버튼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두툼한 편이고, 그리고 이 그립감도 좋고, 무엇보다도 이게 부드러운 느낌이 좀 느껴져서 잡았을 때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스티어링 휠은 추후에 이제 세대가 체인지돼도 이런 굵기나 이런 거는 계속 유지를 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들어요. 그만큼 스티어링의 만족도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모델 ADAS 시스템으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기능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이유로 이쪽에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핸들 조향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은 좋죠. 그리고 시트, 현재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다코타 천연가죽 그리고 나파 천연가죽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M550i 같은 경우는 나파 천연가죽 시트가 적용이 된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높으면 나파 가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트 색상 같은 경우는 오늘 차량 같은 경우가 지금 아이보리 색상이 이제 적용된 인테리어 컬러인데, 550i 같은 경우는 모카와 아이보리 이렇게 두 가지의 시트 색상을 선택할 수 있고요. 하위 트림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블랙 색상의 시트 구성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 520i 시승도 해봤지만 시트 구성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갖다만 되면 터치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헤드레스트까지 전동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상당한 범위로 어떻게 보면 이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MW 모델들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이게 시트가 이렇게 전체 각도도 되고, 이렇게 위쪽 각도만도 또 이렇게 따로 개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이드 서포트도 전동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구성을 제공해줘요. 시트 정말 좋아요. 제가 정말 다양한 브랜드의 차량을 어떻게 보면 시승 촬영을 했지만 BMW의 스티어링이랑 이 시트 구성이 좋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 장시간 운전해도 피로감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 구성은 상당히 좋아요. 시트 착자감으로 보면 아무래도 M550i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예전에 520i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완벽하게 탄탄하거나 그리고 완벽하게 컴포트한 느낌보다는 적당히 탄탄함이 느껴지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몸을 좀 잘 잡아주는 이런 구성까지 제공을 해줘요. 이게 시트를 다양한 범위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정말 확실히 자기 몸에 맞게, 체형에 맞게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능은 상당히 좋죠. 개인적으로 BMW 시승할 때가 제일 편해요. 시트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M 퍼포먼스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벨트가 M 시트벨트가 적용이 됩니다. 요거 기본 모델, 그러니까 일반 라이너 모델 사셔가지고 요거 튜닝 하시는 분들도 많죠. 전 이거는 예전에 튜닝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은근히 무늬 이거 세 줄 들어간 게 은근히 바꿔놓으면 멋있어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센터 페시아입니다. 일단 이쪽에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죠. 송풍구 하단 쪽에 미디어 컨트롤 할 수 있는 미디어, 그리고 그 하단 쪽에는 에어컨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에어컨 컨트롤러가 위치를 합니다. 미디어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제 8세대 OS로 넘어가면 이제 삭제가 되는 구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신형 모델들, 이렇게 새롭게 출시된 모델들에서는 이 구성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저도 예전에 BMW 소유를 했었지만 사실상 이 미디어 컨트롤 같은 경우는 볼륨 키 아니면 거의 쓸 일이 없어요.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는 분에게는 활용 범위가 좀 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라디오를 많이 듣는 사람이 아니라서 크게 이렇게 활용을 했던 기억은 없어요. 볼륨 키만 좀 많이 활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하단에 에어컨 컨트롤, 현재 모델 같은 경우는 포전 에어 컨디셔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열, 2열 좌우 독립으로 온도를 설정할 수 있고요. 1열은 열선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2열은 열선 기능만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사실상 뭐 3존만 돼도 상당히 편하고 2존까지만 돼도 뭐 2열 좌석에 송풍구만 아예만 들어가 있어도 그렇게도 편한데, 포전 타입이기 때문에 에어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만족감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게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리고 센터 터널이죠. 가장 앞단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있고요. 이 사이에 USB가 A 타입이군요. USB 타입 A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컵홀더 사이에 이제 12V 파워 아울렛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주변이죠. 일단 변속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 라인에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가 위치를 합니다. 이것도 예전에 봤던 그 디자인 구성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익숙해지면 상당히 편해요. 변속기 디자인, 좌측 라인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랑 ESC를 오프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변속기 하단 쪽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홀드 기능까지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일단 이 콘솔은 좌우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뭐 독일 차량들의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죠. 콘솔 사이즈는 조금은 차량 등급에는 조금 작게 느껴지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USB Type-C 포트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루프 쪽에는 파노라마 아닙니다.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구성으로만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시승했던 640i 7세대 OS가 적용된 6 시리즈였죠. 그 차량의 이 인테리어 구성이랑 똑같은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 퍼포먼스 모델이기는 한데 일반 라인업 모델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실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시트벨트 이런 거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적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M 모델로 가면은 이제 실내에서 좀 많이 바뀌기는 하죠. 근데 뭐 퍼포먼스 모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 7세대 OS가 적용된 일반 라인업 모델이랑 거의 비슷한 동일한 실내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550i 승차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 컴포트로 변경한 후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승차감 일단 기본이 되는 건 탄탄한 승차감이 어떻게 보면 주로 좀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M550i에 적용되어 있는 서스펜션 구조 전류는 WC1, 후륜은 멀티링크가 적용이 됩니다.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적용이 돼요. 댐핑 컨트롤 시스템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컴포트 모드로 놓으면 이제 기초가 되는 게 탄탄함을 기초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스트로크를 조금 허용하는 치로 이제 풀어주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방청을 넘어갔을 때 살짝 이제 바운싱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편안한 느낌을 좀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본 승차감 자체가 탄탄함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컴포트하다라 보다는 탄탄함을 기초로 한 부드러움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 520i 그 차량은 M 스포츠 서스펜션이었어요.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승차감으로 놨을 때 이 바운싱이 허용되는 범위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서 기본 M 스포츠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댐핑 컨트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없기 때문에 그 차량들보다는 이 댐핑을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죠. 그런 거기 때문에 컴포트 모드로 놨을 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수긍할 정도의 승차감을 좀 확보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M550i 퍼포먼스 모델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승차감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겠죠.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M은 너무 이제 조금 너무 탄탄하니까 확실한 건 M보다는 조금은 이제 승차감 쪽으로는 좀 나은 느낌은 있어요. M이랑은 좀 달라요. 그럼 여기서 스포츠 플러스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배기음이 그렇죠. 이 스포츠 플러스로 변경을 해 놓으면 일단 댐핑에서 바운싱 허용 범위를 상당히 억제를 시켜줍니다. 거의 바운싱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탄탄하게 서스펜션 세팅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530마력이기 때문에 일단 밟고 치고 나가는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와, 이거 밟고 방지턱. 일단 현재 이 550i M550i에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적으로 도움을 주는 구성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액티브 스테빌리티 컨트롤 그리고 M 디퍼런셜 이 구성이 지금 추가가 되거든요. 사륜 주행 시스템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M 어댑티브 서스펜션 이 조합으로 이제 차를 이제 끌어주는 건데 사실상 M550i 좀 전에 일부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4.4L V8 엔진이 있기 때문에 출력이 상당히 많이 뽑아줘요. 그 출력으로 일단 가속 페달만 전개하면 몸을 이렇게 뒤로 제껴지면서 상당한 수준의 출력을 좀 뽑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M이랑 어떤 게 다르냐. 그렇죠.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M50i, M5 분명히 똑같을 거란 말이죠. 저 코너에서 차이점으로 보면 이게 예전에 M5 모델을 시승했는데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영상이 없어서 예전에 시승했던 X5M이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이 M으로 들어간 모델들은 하체에서 이게 되게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하체가 어느 순간에서 무너지는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이 M550i는 좀 전에 와인딩을 좀 극하게 이렇게 잡아 돌리면 살짝 이제 바운싱을 조금은 허여등해지는 느낌?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안정감은 유지가 되는데 좀 더 지면으로 끌어당겨서 밑으로 가라앉게끔 느껴지는 건 M모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제 현재 M550i 이 구성만 가지고도 가속을 하고 이런 데는 뭐 완벽하게 불안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야, 일단 가속 페달 급단기 하면 이 치고 나가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와, 이거 브레이크 어우 이렇게 오늘 보시면 제가 이 패들 시프트를 안 쓰고 있는 게 지금 눈에 띄실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어떻게 보면 개인 성향에 따라서 조금 딜레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S모드 상태에서 지금 가속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S모드에서 가속을 진행해도 상당한 수준으로 차를 밀어주기 때문에 굳이 매뉴얼 모드를 빼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드라이빙을 좀 최적의 조건으로 밀어주는 좋은 요소가 또 하나 있어요. 타이어입니다. 지금 구디어의 이글 F1 아즈메트릭 5 지금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타이어 그립을 보시면 장난이 없습니다. 지금 90% 이상 높은 미루 포인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오늘같이 날씨가 푸는 날씨에서 이렇게 가속을 했을 때 코너링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제 생각에는 평범한 자동차 리뷰 드디어 이 상위권을 교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상위권 순위를 교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차량을 오늘 가속했을 때 느낌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시승행사에서 잠깐 탔던 850i 모델이 있었거든요. 그 850i랑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배기음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이 팝콘이랑 이 소위 말해 팍팍 터지는 이런 소리는 850i 쪽이 좀 더 낫던 것 같아요. 제가 옵션 표상에서는 스포츠 배기 시스템이 거기서는 확인이 됐는데 이 M550i에서는 스포츠 배기까지는 제가 옵션표에서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건지 배기음이 조금 아쉬워요. 8기통 엔진이라는 거 감안하면 와, 근데 이거 장난이 없네요. 이 차는 진짜. M5 컴페티션 모델이랑 4,500만 원이죠. 약 4,500만 원의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상 출력은 마력이 95마력이 좀 더 높고 하체 테스팅은 M5가 훨씬 좋습니다. 완벽하게 달리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M5 모델의 하체 세팅을 좀 더 장점으로 많이 느껴지실 것 같고요. 이 M550i는 고출력, 상당히 좋은 수준의 출력까지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적당한 승차감까지 만들어주는 구성, 요게 이제 이 550i 모델의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가속 페달을 전개하면 장난이 없어요. 이 코너링 들어갔을 때도 야, 이건 뭐야? 장난이 없습니다. BMW M550i X드라이브 모델입니다. 직선 구간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플러스로 설정을 하고요. 변속기는 좌측으로 밀어서 S 모드 상태에서 가속 페달만 전개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속 오, 이렇게
우와. 야, 지금 속도 보시면 알겠지만 야, 이거 뭐야? 이거 무섭네요. 무서워. 야, 일단 저 BMW의 8기통 엔진은 대단하군요. 일단 저 터널 구간 속도 영역으로 보면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속도가 의미가 없군요. 이게 아까 일부에서 안전 최고 속도가 250km로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왜 250km로 해놨지? 300km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출력이면. 위에 M모델이 있으니까 좀 차등을 둔 건가요? 아닌데, 제가 알기로 M5도 250km로 안전 제한, 그렇죠, 안전 최고 속도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터널이 정말 조금만 길었으면 안전 최고 속도 영역까지는 쉽게 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엔진 배기량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제가 저쪽 터널 구간을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서 RPM을 좀 올려서 급절보를 했거든요. 기존 차량들은 그렇게 했죠. 근데 오늘은 그냥 킥다운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변속기가 어떻게 좀 반응을 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와, 근데 진짜 상당한 수준으로 차를 밀어주는군요. 저희가 저 터널 구간 특정한 차량들 중에 속도가 이렇게까지 나온 차량이 몇 없어요. 일단 조금 인상적인 거는 속도 영역이 정말 상당한 수준에서 터널 빠져나와서 바로 이제 코너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그 부위에서도 이 차량 안정감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대응을 해준 게 조금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만약에 이 M550i 모델로 속도 영역을 좀 더 많이 밀어붙이시는 타입이라고 하시면 M모델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이게 살짝은 이 중간중간에 편안한 세팅이 들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어요. 편안한 세팅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차량이 이제 도로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운싱이 들어갔을 때, 이때는 살짝 편안하게 좀 잡아주게끔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만 이제 더 확실하게 잡는 게 어떻게 보면 M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행 스타일이 나는 고속여행으로 달리는 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야 하시면 M모델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는 너무 고속 영역도 아니고 고속 영역으로 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승차감, 요건 좀 확보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 550i 모델이 좀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 터널 구간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M550i를 기점으로 해서 퍼포먼스 모델 시승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모델이라 비교할 대상은 없는데, 그래도 좀 고속 M모델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 터널 구간은 지난번 시승했던 X5M 컴페티션, 그리고 아마 오래전에 X3M 컴페티션도 제가 테스트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까지 해서 오늘 이 M550i 모델, 이 차량까지 3개의 모델 저 터널 구간 가속 성능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속. 우와, 이렇게. 우와.
반갑습니다. 오늘의 시승차 BMW M550i X드라이브 모델입니다. 우선 전면 디자인을 보시면 M 하이글로스 섀도우 라인 그리고 M 퍼포먼스 파츠가 적용된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릴 같은 경우는 BMW 모델의 여전히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액티브 에어 스트림 키드니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면과 디자인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시승했던 BMW 모델과의 익스테리어의 차이점, 일단 BMW 로고가 다릅니다. M 50주년 배지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나 M 모델에만 적용되는 사양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반 모델을 소유하신 분들에게는 이걸로 튜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비용이 조금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전면, 트렁크, 휠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디자인 면에서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익스테리어 쪽에서도 조금 일반 모델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릴 이 라인인데 약간은 어두운 브론즈 느낌의 이 그릴 색상이 좀 적용된 게 보이실 것 같아요. 이 라인 자체가 그릴 그리고 전면에서도 보이는 사이드 미러 캣까지 적용이 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모델이랑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이제 퍼포먼스 모델이랑 차이를 두고 여기서 이제 M 모델로 넘어가면 카본과 블랙 이 색상이 좀 주로 디자인 구성으로 이제 차이점으로 좀 적용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구성도 충분히 좀 매력이 느껴지는 구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램프의 구성. BMW 레이저 라이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 하이빔 어시스트 기능까지 적용이 된 구성이고요. 이 레이저 라이트는 M550i 전용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간주행등 변화, 예전에는 이제 U자형의 이제 주간주행등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7세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L자형의 주간주행등으로 이제 변경이 된 거죠. 이거는 지난번 640i 모델 시승했을 때와 마찬가지 구성인데 이 변경된 어떻게 보면 주간주행등 디자인 구성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되고 스포티한 느낌을 좀 느끼게 해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이쪽에 이제 안개등이 들어가는데 안개등을 삭제하고 블랙 하이글록스 익스테리어 구성을 집어넣으면서 스포티한 이 어떻게 보면 디자인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표현을 했다고 전해지네요. 그리고 오늘 차량 색상, 저 이거 처음에 받았을 때 블랙 색상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매니저님께서 이건 그레이 색상입니다 라고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정식 이 컬러 색상으로 보면 소피스터 그레이 색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M550i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블랙, 화이트, 그리고 그레이 색상이 이제 2종류로 빠지고요. 오늘 보시는 색상이 약간 어두운 톤의 그레이 색상이라고 한다면 지난번 아마 X7이었을 겁니다. 스카이스크래퍼 그레이 색상이 있는데 그 색상까지 이 M550i에서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M550i 측면입니다. 우선 휠 타이어. 전륜 245mm, 후륜 275mm의 20인치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으로만 보면 20인치 더블 스포크 668M 디자인 휠이 적용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휠은 M550i 전용 휠입니다. 그리고 전륜 휠 안쪽에 보시면 상당히 넓은 이 M 스포트 브레이크까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오늘 타이어 매칭이 상당히 좋거든요. 현재 이 시승차에 적용되어 있는 타이어 구디어의 아즈메트릭 5라는 타이어인데 이게 서머 맥스 퍼포먼스 타이어라서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 날씨도 좀 따뜻한 이런 온도라서 제로백도 그렇지만 제동 성능에서도 좀 확실하게 대응을 해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데이터 성능이 조금 아쉽게 나와서 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휠 디자인 상당히 괜찮습니다. 전면에서 약간은 이 어두운 브론즈 느낌이 나는 익스테리어가 적용이 된 게 이 휠에서도 색상으로 조금 느껴지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휠캡에도 M 50주년 배지가 적용된 구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18인치부터 20인치까지 휠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18인치는 제가 작년에 시승했던 520i 그리고 523D 모델에 적용되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측면에서도 이 5 시리즈의 캐릭터 라인을 조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측면 휀다 쪽에 시작하는 이 비드 라인이
후면까지 연장이 되면서 V자 형태로 지금 마무리가 되는 구성이거든요. 이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 디자인 구성으로 인해서 다이나믹한 느낌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게 없어지면 상당히 밋밋할 것 같은데 이 디자인 구성 하나 때문에 측면에서도 이 스포티한 느낌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델 아무래도 5 시리즈의 그렇죠, M5 바닥 밑에 그래도 최상급 라인이기 때문에 옵션으로는 소프트 클로징 도어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사실상 측면에서 보면 사이드 미러가 조금은 작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확인면에서 괜찮은 편입니다. 거기에다가 ADAS 시스템까지 거의 풀옵션 사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난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M550i 2열입니다. 우선 공간을 볼까요? 일단 무릎 공간은 주먹 하나 이상 들어가고요. 머리 공간은 이게 주먹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손날을 집어넣으면 손날이 남는 공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운전석 시트는 제 운전석 시트 포지션에 그대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등치가 좋은 성인이 이렇게 탑승을 해도 이 2열 공간에서의 아쉬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하죠. 그리고 시트 착자감으로 보면 이게 1열 시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양한 범위로 조정을 해주면서 약간은 탄탄함이 느껴져서 어떻게 보면 컴포트한 느낌이 조금 덜 했거든요. 근데 2열 시트는 특이하게 컴포트한 느낌이 조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1열 시트랑 비교했을 때입니다. 특히 방석 쪽도 그렇고 등받이 쪽도 쿠션감이 조금 느껴지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열보다 2열 시트에 앉았을 때 좀 편하네요, 이게. 시트 각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기본 이 시트 각도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높이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구성인데 뭐 이 정도의 시트 각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승차감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무난하게 잘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컵홀더, 센터 암레스트죠. 일단 암레스트는 폭이 넉넉한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죠. 컵홀더가 이렇게 앞쪽으로 빠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암레스트에 팔을 얹고 이렇게 컵홀더를 사용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상당히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탑승을 하셔서 가실 수가 있어요. 이건 좋아요. 있고 이쪽에는 콘솔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네요. 그냥 막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편하네요. 그럼 옵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의 모델 1열 실내 옵션 구성 설명드릴 때도 언급을 했지만 포존 타입의 에어 컨디셔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 2열 시트도 좌우 독립으로 온도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열에는 열선 시트까지만 제공이 됩니다. 빈칸이 있는데 여기가 통풍인가? 일단 구성은 이렇게 됐고요. 에어컨 컨트롤러 하단부에 USB는 타입C 포트로 충전 포트 2개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까지 위치를 하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돼 있어도 편하죠. 그리고 선쉐이드는 제가 지금 미리 쳐놨는데요. 이게 좌우측 2열 이 도어 쪽에 있는 유리는 선쉐이드를 수동으로 작동을 하시면 되고요. 이 후방은 전동으로 닫거나 올릴 수 있는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M550i 후면입니다. 우선 램프의 구성 LED 테일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L자형 테일 램프 같은 경우는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야간에 시각적으로도 이 BMW 모델만의 아이덴티티가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550i 모델만의 익스테리어 어떻게 보면 구성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스포일러까지 기본으로 적용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바디 색상으로 적용이 된 구성이고요. 여기서 이제 M5로 가면 카본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하단 배기 시스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쿼드 머플러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M550i는 이 배기 음색을 조금 더 높게 키워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구성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면에서의 이가 시각적으로 주는 디자인 구성은 만족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킥모션까지 제공을 해줘요.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으로만 보면 530리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사실상 준대형급 세단 모델이라는 걸 감안하면 무난한 사이즈를 제공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BMW M550i X드라이브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M550i를 기점으로 해서 M 퍼포먼스 모델 시승기를 지금 기획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모델은 어떤 모델이
테스트로 진행을 할지 좀 많이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촬영의 협조는 BMW 도이치모터스 대치전시장에서 차량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고성능 라인업의 모델들을 다 보유를 하고 계셔가지고 요번에 이렇게 기획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시승기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이 고성능 M 퍼포먼스 라인업 모델을 구매를 염두에 보고 시승까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하단 저희 매니저님에게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퍼포먼스 라인업들 시승기가 완료가 되면 전시장 촬영도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매니저님도 정식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M550i 전반적인 구성으로 보면 이 파워트레인 수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M5 모델이 조금 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만족스러운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단 이거 이제 개인차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M 모델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M 퍼포먼스 모델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M 모델은 주행 특성으로만 보면 상당히 탄탄한 하체 느낌을 좀 만들어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승차감을 기대를 사실상은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550i 출력도 그렇고 성능 쪽에서도 상당히 뽑아주고, 여기에서도 일정 부분의 승차감을 좀 마련을 해주는 모델 구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M 퍼포먼스 라인이 하나의 좀 해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실내 옵션 구성이야 제가 BMW 모델 시승하면서도 항상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상 8세대 OS든 7세대 OS든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편하거나 뭐 아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구성적인 면에서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BMW 모델 시승할 때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시트, 스티어링의 이쪽 조합이 좋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면서 그래도 상당히 편안한 주행 느낌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BMW M550i X드라이브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M 퍼포먼스 모델 지금 기획으로 테스트할 예정인데, 오늘 이 첫 번째로 M550i 모델을 시승을 한 겁니다. 다음 차량은 요거보다 조금 더 재미있는 차량으로 섭외를 한번 일정을 한번 조절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feel my feelings way too strong. Wish that you could turn a heart off. Made of glass and they always crack. I wish that I could make it stop. Wish that you could turn a heart off. Think I'm tired of being broken. Thinking love is just a waste of time. The higher that I'm hoping, the quicker that I fall. And I guess I want it to be easy.